마스터, 제가 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대표는 침대 곁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스터라니요, 그냥 치매 환자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끝이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진품 감정, 오늘 오전에 최종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작품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두꺼운 질감, 깊게 눌린 붓자국, 캠퍼스 구석의 작은 사인. 이건 1998년 파리개인전 출품작입니다. 1차 감정 완료, 2차 교차 검증까지 끝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최근 홍콩 경매에서 같은 시기 작품이 120억에 낙찰됐습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야?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이시죠? 네, 그런데 이분이 왜? 어머님 작품, 모두 진품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작품이요? 엄마가 무슨? 남편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해외 전시 계약서입니다. 다음 달 뉴욕 현대미술관 특별전. 뉴욕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미 일정 확정됐습니다. 마스터가 직접 참여하시기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치매인데 어떻게? 치매가 오기 전 체결된 계약입니다. 기억을 잃어도 계약은 남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침대 위 어머니에게 머물렀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했다고. 김 대표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이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요? 보관 중인 연작 시리즈. 총 12점. 며느리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어디에 있는데요? 김 대표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스터 개인 금고에. 금고요? 작업실이 있던 옛 주택 지하. 저희도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은 정리했는데 지하는 없었어. 며느리가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김 대표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따로 보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요? 목소리가 조급해졌습니다. 마스터만 알고 계십니다.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삐삐. 시어머니의 손이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12개. 입술이 희미하게 달싹였습니다. 김 대표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스터, 12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 오는 날 숨겼지.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 집 지하 창고 제가 정리했는데 그냥 오래된 상자뿐이었어요. 김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 창고가 아니라 이중벽 안쪽입니다. 이중벽이요? 작업실은 방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벽 안에 금고를 숨기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김 대표의 시선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스터는 작품과 자존심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서류철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12점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질문은 낮았지만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총 400억 이상.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400억. 며느리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상속은? 김 대표는 말을 끊었습니다. 마스터는 생전에 유언 공증을 마치셨습니다. 유언이요? 저작권과 미공개 작품의 관리 권한은 재단으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가족에게는 생활보장 신탁만 남기셨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다시 허공을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천천히 이어가듯. 아직 완성 안 됐어. 작게 새어나온 말이 병실 안에 머물렀습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스터, 남은 작품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하던 숫자들이 한순간에 흩어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힘들었고요. 애도 있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요양원 보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의사도 권했잖아요. 남편은 창가 쪽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와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공증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정숙 선생님은 3년 전 인지 능력이 명확할 때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며느리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3년 전이요? 네. 작품 저작권, 미공개 연작, 2차 판권 수익은 모두 재단 귀속입니다. 그럼 가족은요? 생활 신탁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 지급.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정 금액이요? 얼마인데요?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 월 300만 원. 정적이 흘렀습니다. 400억이라면서요. 그건 작품 가치입니다. 소유권과는 다릅니다. 며느리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위임장은요? 어머님 통장 관리 위임 받았는데. 김 대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 위임장은 오늘부로 효력 정지 요청했습니다. 무슨 권리로요? 마스터가 직접 철회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순간 더 무거워졌습니다. 의식도 불분명한데 무슨. 그때 침대 위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구? 며느리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저 진짜 잘할게요. 집으로 모실게요. 요양원도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말이 급해졌습니다. 작품도 제가 다 지킬게요. 재단 말고 가족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손이 이불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한테 맡기시면. 손이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김 대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마스터, 위임장 철회 의사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기계음이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B.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가족은 작품을 버렸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건 난 그림을 지키는 사람에게 맡긴다. 한 문장.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명확합니다. 위임장 철회, 녹음 기록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펫 위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 실수했어요. 그 그림 버린 거 몰라서 그랬어요. 그냥 낡은 줄 알았어요.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다시는 안 그래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시선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비 오는 날 난 혼자였어. 작게 흘러나온 말이 병실 안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위임장 파기 완료되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처럼. 어머님. 그러나 더 이상 돌아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다시 허공을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이어가듯. 그리고 며느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낙찰가 12빌리언 원. 경매장의 망치 소리가 짧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탕. 병원 VIP 병동 복도 TV 화면에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제이한. 미공개 작품. 120억 낙찰. 간호사들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와 120억이래. 여기 입원해 계신 그분 맞죠? 작은 수군거림이 복도를 타고 번졌습니다. 병실 안. TV 소리가 낮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번 작품은 생전 마지막 연작 중 한 점으로 예술적 완성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유족 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여보 120억이래.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병원 로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김도윤 대표님, 이번 낙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스터의 작품은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림을 지키셨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설이 있는데요. 김 대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술은 결국 지키는 사람의 몫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묵직했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뉴스 화면에 실렸습니다. 병실 문 앞.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약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얼굴 옆선을 길게 그렸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말은 매끄럽게 이어졌지만 끝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림이 그렇게 소중한 건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 인터뷰도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 가족 대표로.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병실 안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긋듯이. 빛은 남는 거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멈췄습니다. 복도 밖에서 또 다른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이한. 연작. 추가 95억 낙찰. 숫자가 겹쳐졌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병실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가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더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그러나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예전처럼 또각거리며 울리지 않았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만 남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TV에서는 앵커가 마지막 멘트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천재 화가 세계가 다시 발견하다. 병실 안.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림은 남는다. 창밖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닫힌 문 너머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입 강한훅. 치매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말 그 말이 다였을까요? 점심시간 식당 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한 테이블만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또 혼잣말 하세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식탁을 스쳤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고 손가락으로 식탁 위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그리듯이.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요.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주변 테이블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잠깐 멎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자꾸 깜빡해서. 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국그릇 가장자리에 손이 닿았고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에 손 넣으시면 어떡해요? 더럽게. 며느리는 물티슈를 꺼내 거칠게 손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붉어졌고 지워지지 않는 희미한 색이 손톱 사이에 남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또 어디서 만지고 오셨어요? 모르겠다 물감인가? 물감이요? 요즘 누가 물감을 써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어색하게 겹쳐졌습니다. 병원에서 그러셨어요. 더 늦기 전에 시설 알아보는 게 좋대요. 시설? 요양원이요. 저 혼자 더는 못해요.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의사가 그렇다잖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들에게 닿았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나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니?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실. 보호자분, 최근 기억 저하가 심합니다. 안전을 위해 입소를 권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여기요. 그냥 이름만 쓰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펜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내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장난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빨리 써요.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재촉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보호자란에 며느리 이름이 먼저 적혔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요양원 앞. 회색 건물 벽이 오후 햇빛에 바래 보였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시설 좋대요. 집은? 정리했어요. 짐도 다 뺐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림은? 그 낡은 것들요? 다 버렸어요. 쓸데없잖아요. 순간 시어머니 손이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버렸다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먼지만 쌓이고 값도 안 나가는 걸 뭐하러 둬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쪽입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닿는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처리됐어요. 네,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의 손끝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희미한 색이 남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아직 다 못 그렸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복도 안은 고요했고 형광등 불빛 아래 손등의 색이 잠깐 빛났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시동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어디 있어요? 요양원 상담실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의자에 깊숙이 앉은 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관리해드린다니까요. 시어머니는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움직임을 따라 손끝이 허공을 천천히 스쳤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 네, 내 자리요. 예전에 쓰던 거.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숫자를 잘. 어머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병원비도 나가야 하고 요양비도 나가야 하고 저희가 다 책임지잖아요. 옆에 앉아있던 아들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생각나면 말씀하세요. 내 생일이 언제였더라? 며느리의 한숨이 길게 흘렀습니다. 아유, 진짜 답답해. 잠시 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집 열쇠 주세요. 정리 좀 해야겠어요. 며칠 뒤, 텅 빈 집안. 이 액자들 다 버려요? 이삿짐 기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오래된 거예요. 쓸모없어요. 벽에 걸려있던 큰 그림이 내려졌습니다. 캔버스 가장자리에 작은 사인이 있었지만 먼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비싸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그린 거예요. 액자가 바닥에 내려놓이는 순간 나무틀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림 표면이 빛을 잠깐 머금었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집은 거의 정리됐어요. 네, 통장만 확인되면 바로 진행할게요. 그 말끝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요양원. 어르신, 오늘은 며느님 안 오셨어요. 간병인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허공을 긋듯이 선을 긋듯이. 여기에 빛이 들어와야 하는데. 네, 저쪽이 좀 어두워. 손끝이 떨리며 공중에 원을 그렸습니다. 눈동자가 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림 그리셨어요, 예전에? 간병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오늘도 보호자 면회 취소래요. 직원이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계속 바쁘시다네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스케치북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낙서.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연필선이 섬세하게 겹쳐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또렷했습니다. 인물의 눈동자가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모르겠다. 손이 그냥. 손가락에 또다시 희미한 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페이지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종이 사이에 얇은 팸플릿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적힌 전시 제목, 그리고 작은 글씨, 제이한 소울로우 엑서비션, 페어리스. 파리. 간병인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이 이름 어르신 성함이랑 비슷한데요? 시어머니는 팸플릿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파리 거기 비가 많이 왔지. 말끝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거 진짜 전시하신 거예요? 대답 대신 손이 다시 허공을 스쳤습니다. 벽 위에 보이지 않는 캔버스를 펼치듯.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직원 둘이 속삭였습니다. 저 그림들 보통 솜씨 아닌데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볼까요? 멀리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가 한 장, 두 장 출력되었습니다. 이거 경매 기록 같은데. 낙찰가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실 안. 시어머니는 여전히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떨렸고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아직 완성 못했는데. 그 말이 공기 속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밖에서는 면회 취소 알림 문자가 또 한 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숫자의 의미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 그냥 낙서 맞아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간병인은 스케치북을 조심히 펼쳤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취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이 좀 달라요. 연필로 그린 인물의 눈동자가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빛이 맺힌 부분은 하얗게 비워져 있었고 그림자 부분은 여러 번 덧칠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괜히 어르신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사회복지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 몇 장만 찍어볼게요. 이름은 가려서 보내고. 찰칵,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답장 왔어요. 사무실 안 공기가 묘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뭐래요? 사회복지사는 천천히 메일을 읽었습니다. 작품 수준이 매우 높으며 전문 화가의 초기 드로잉일 가능성이 있음. 추가 감정 필요. 간병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문 화가요? 혹시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르신 성함이 한정숙이세요.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깐만요.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이 입력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그때 스케치북 사이에 끼워져 있던 팸플릿이 떠올랐습니다. 제이한. 영문으로 다시 검색이 이어졌습니다.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감탄이 흘렀습니다. 해외 경매 기사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컨템퍼러리 메스터 제이한, 아크션 러코드 8.7밀리언 달러즈.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8.7밀리언이면 이거 달러죠? 그러면 한화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100억이 넘는데요? 사무실 안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기사 속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여성이 캠퍼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흰 셔츠에 묻은 물감 자국. 눈빛이 강하게 카메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분 어르신이랑 닮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화면과 요양실 방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은데. 사회복지사는 사진을 인쇄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천천히 밀려 나왔습니다. 활동명이 제이한. 본명은 공개 안 되어 있네. 요양실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이 사진 좀 보세요.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손등 위로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아세요?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지. 파리에서요? 손이 사진 위를 스쳤습니다. 물감이 묻어있던 손끝이 종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병인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직원들 사이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진짜 유명 화가래요. 경매가가 100억 넘는다던데. 우리 요양원에 그런 분이 계셨다고.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도시 한복판 부동산 사무실. 여기 계약서입니다. 잔금은 다음 달로.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요즘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잡아야죠. 자금 출처는 문제 없으시죠? 네, 곧 정리될 돈이 있어서요. 펜이 부드럽게 종이를 스쳤습니다. 어머님 통장만 확인되면 딱 맞아요. 휴대폰 화면에 요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손가락이 화면을 쓸어 넘겼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요. 다시 요양원. 사회복지사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추가 감정 의뢰해볼게요. 진짜라면 이건 큰일이에요. 좋은 쪽으로요? 글쎄요. 요양실 안. 시어머니는 다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허공을 가르며 선을 그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캠퍼스 위에 빛을 얹듯이. 여기는 조금 더 밝게. 작은 목소리가 공기 속에 번졌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혹시 가족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것 같던데요.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이 스케치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은 몰랐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이름이 이제 막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걸.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빨리. 119 부르세요. 들것바퀴가 급하게 굴러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 요양원 현관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보호자 연락됐어요? 전화 안 받아요. 구급차 안. 삐삐기계 음이 짧고 빠르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빛을 더.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흐릿한 숨소리가 번졌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식은 희미하지만 맥박은 돌아왔습니다. 바로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복도에 긴장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요양원 사회복지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보호자분께 계속 연락 중입니다. 잠시 뒤. 여보세요? 아, 네. 병원이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1시간 뒤 병원 로비.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한정숙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직원의 태도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쪽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하겠습니다. VIP요? 며느리의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니라 VIP 병동으로 배정됐습니다. 왜요? 보험 적용되나요?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후원 측 요청이 있었습니다. 후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는 일반 병동과 달리 조용했고 바닥은 두툼한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후원이요? 직원은 대답 대신 미소만 남겼습니다. VIP 병실 앞. 문이 열리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야경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이십니까?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눈빛, 단정한 넥타이.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성은 천천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라비앙 갤러리 대표 김도윤입니다. 며느리는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갤러리요? 한정숙 선생님 상태가 어떠신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마스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스터라니 무슨 말씀을? 김 대표는 병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해외 경매 낙찰 기사 보셨습니까? 경매요? 제이한. 공기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VIP 병동 사용료와 치료비는 저희 재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재단이라뇨? 선생님 작품의 저작권과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기계음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B. 며느리는 병실과 김 대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그림들이 이미 일부는 해외 컬렉터에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요?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최근 낙찰가만 100억이 넘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억이요? 손에 쥔 명함이 구겨졌습니다. 병실 안. 시어머니의 손끝이 천천히 허공을 스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캠퍼스를 다시 펼치듯이. 아직 끝이 아닌데. 희미한 목소리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아직 작업 중이십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험을 계산하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듯 했습니다.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